목적은 명확해요. 잠깐의 찰나에 돈을 벌어야 돼. 그런 걸 종가 매매라 그랬잖아. 라인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 대표님. 라이씨 연휴 잘 보냈어요? 네, 대표님. 백두산 안전산행 하셨나요? 백두산 안전산행 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안전하게 앉아있겠죠. 백두산에 사실 천지를 보러 갔는데 천지를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1월 첫째 주에 한라산을 1박 2일로 갔다가 입산 통제로 못 갔었고요. 그리고 또 1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에 설악산 앞까지 딱 진짜 입구까지 갔다가 국립공원 설악산 입구까지 갔다가 입산 통제돼서 못 들어갔거든요. 사실 1월 달에 한라산과 설악산을 시도했던 이유가 이제 제가 산악회를 하면서 어느 명산이 좋았다가 아니고 저는 설산이 그렇게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우연찮게 강원도에 있는 개방산, 가리왕산, 이 두 산의 설산, 거기 두타산까지 이렇게 세 산이 눈이 올 때 산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멋진 설산을 태어나서 처음 봐서 그 설산을 또 보고 싶어서 1월 달에 2번이나 한라산, 설악산을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백두산 산행이 저희 산악회, 밸런스 산악회 마지막 일정이었는데 천지를 못 봐서 너무 아쉬웠는데 천지까지는 못 올라갔고 이제 장백폭포라는 곳까지 갔었는데요. 장백폭포에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버스 타고 셔틀 타고 올라갔었는데 그 셔틀을 못 타고 걸어 내려올 정도로 눈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늘의 뜻인가? 천지를 보러 가서 천지는 못 봤지만 제가 3년 동안 등산을 하면서 가장 좋아했던 설산을,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산인 백두산의 설산을 보여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죠. 왜냐면 천지를 올라간다는 얘기는 날씨가 좋은 거니까 설산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천지를 못 올라갔지만 설산을 보여주려 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19분이 갔어요. 저 포함해서 19분, 가이드님까지 20명이 계속 이동을 같이 했었는데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는 3박 4일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언제나 느끼지만 여행은 떠날 때랑 돌아올 때가 제일 좋은 건 무슨 뜻이냐면 떠날 때는 뭐 아침부터 그냥 막 떠난다. 막 거기 딱 공항 도착하면 막 기분 좋잖아요. 근데 또 이제 힘들기도 하죠. 그러다 이제 한국 딱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한국 가기 싫다, 집에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공항에 내려서 집에 오면 또 내 집만한 곳도 없죠. 어찌 보면 유튜브가 저한테 그런 존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안 하고 있을 때는 또는 뭐 오늘 해야지 할 때는 되게 하기 싫거든요. 하기 싫다고 솔직히. 아니 자기들은 안 그래요? 뭐 어디 뭐 출근하고 싶고 사업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건 아마추어로서 하는 취미가 좋아하는 거고 직업은 사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직업도 좋아하면 그게 금상첨화인 직업인 건데 저는 사실 주식 투자를 좋아해요. 주식 투자 좋아하고 세무사 업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라고, 극아이. 저랑 같이 뭐 치맥 파티를 하거나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저 인간이 생각보다 말이 별로 없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어쨌든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유튜브는 저 혼자 떠들어야 돼서 좀 힘든 작업이긴 한데 그래도 또 뭐 매일 켜 버릇해서 그런지 뭐 이렇게 화면 앞에서 또 말하는 게 많이 익숙해진 거죠. 참고로 치맥 파티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에 오시면 강연 끝나고 치맥 파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열어놨고요. 왜냐하면 큰 강연회장을 잡아놨는데 유료로 지금 전환을 했기 때문에 원래 무료로 뭐 250석 이렇게 하던 강연장을 접수를 해놔서 그 대관을 해놔서 아직 다 안 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 가고 싶은데 좀 접수하시고 뭐 치맥 파티 신청 여부도 해놓으시면 우리 안내 스텝이 안내 전화가 갑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참 오늘 지난주까지 그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우상한 고고님하고 몽당연필님이 단기 매매 특강을 일부에서 먼저 해주시고 제가 2, 3부 2교시 3교시를 하니까 나 우상한 고고의 단기 매매 비법 몽당연필의 단기 매매 비법을 듣고 싶다 링크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백두산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오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거래소 지수는 2573.80포인트. 굉장히 오랫동안의 연휴였죠. 월화 이틀이니까. 그러면 보통의 금요일날 마감 이후에 월요일은 금요일 마감 증시랑 토일은 증시가 없으니까 미국이 그 금요일 밤 하루 보고 토일 이틀 동안 증시는 안 열리지만
뭐 글로벌한 재료가 별로 없다면 월요일 날 이렇게 금요일 하루가 반영이 되는데요. 금요일 밤과 월요일 밤과 화요일 밤 3일 동안에 미국 증시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3일 동안 나스닥 지수가 3일 평균값이 보합이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은 오르고 월요일, 화요일 이틀 떨어져서 보합이었기 때문에 시초가에 우리나라도 그냥 뭐 적당히 움직이겠다. 근데 적당히 조금 강하게 움직이겠다는 예상을 했던 건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가장 큰 뉴스였고요. 일단 환율이 1,400원 미만으로 1,300원대로 진입을 했는데요. 제가 한 2, 3주 전에 대학원에 가서 하루짜리 특강을 한번 하고 왔는데 그때 제가 글로벌한 재료들 또는 국내 재료들을 이렇게 별도로 말씀드리면서 글로벌 재료 중에서는 당연히 트럼프의 관세 전쟁 그리고 미국 FOMC 금리 인하 언제부터 하는지 이거를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고 국내에서는 뭐 대선 그리고 환율 그러면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때가 이제 뭐 1,450원 할 때야. 1,450원 중간값이잖아요. 1,500원 갈래 1,400원 깨고 내려갈래. 근데 저는 1,300원대 진입을 말씀을 강의 또는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 평균 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두 가지의 이론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모멘텀 가고자 하는 추세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너무 많이 오르거나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 평균 회귀로 가느냐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야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거든요. 추세만 너무 잘 맞춰도 안 돼. 왜? 그러면은 10배씩 오른 2차 전지에서 계속 사갖고 계속 돈 벌어 써야 되는데 결국은 반의 반토막 났잖아요. 그래서 추세를 타고 올라타고 있을 때 올라타다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평균 회귀로 갈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좀 불안해야 되고 그래서 역사적 과거의 평균 주가들 또는 현재 그 퍼가 감당할 수 있는지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가 감당할 수 있는지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지 실적도 좋다면 10년 연속으로 실적이 막 2배씩 올라갔어. 그럼 주가도 2배씩 올라가도 되지. 평균 퍼는 똑같을 테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거품이 끼었다면 또 떨어지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고 환율도 그렇습니다. 환율이 우리나라가 망해? 아니 그러면 망하면은 뭐 2,000원도 가야지 3,000원도 가야지 10,000원도 가야지 망한다면 우리나라가 안 망해? 안 망하고 그냥 예전처럼 그냥 좀 우리나라가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반복을 해? 그러면은 평균값으로 가야죠. 평균값은 절대 1,400원대가 아니거든요. 1,300원대, 1,300원 초반 또는 1,200원 후반. 좀 더 낮게 보면 1,250원, 1,300원 사이. 이 정도를 저는 평균값으로 보거든요. 그럼 평균값 이상에 있을 땐 우리나라가 뭔가 안 좋았던 거야. 뭐가 안 좋았었는데요? 작년에 금투스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 좋았었죠. 그리고 계엄. 또 계엄에 대한 대통령 탄핵. 또 굉장히 생각보다 늦어졌던 헌재 판결. 지금 대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겹쳐지면서 다른 때보다 환율이 분명히 오랫동안 안 좋았어요. 1,400원 이상에서 오래 머물렀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1,400원, 1,500원으로 가락률보다 1,400원 밑으로 1,300원으로 가는 가락률이 바로 평균 회귀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차트를 볼 때 평균 회귀의 움직임과 한 방향으로 가는 추세의 움직임 그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버릇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버릇이 어렸을 때부터 형성이 되었었죠. 왜? 공부를 워낙 많이 하고 주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론적 토대를 갖고 주식을 하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종목은 평균 회귀로 다시 갈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아직도 추세를 탈 게 남아있는데 뭐 이런 고민을 계속 하는 거죠. 어쨌든 저쨌든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내려간 게 호재냐 악재냐에서 호재예요. 호재가 있었고 미국 증시는 보합이었고 거래소는 0.55% 상승 코스닥은 0.13 그냥 거의 보합인데 약간 강보합 정도였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거래소 대형주들 보면 삼성전자는 0.55% 상승 SK하이닉스가 좀 더 좋았던 2.5%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나 빠졌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은 제가 틀렸네요 라고 제가 말을 할 수 있어야죠. 왜? 아니 뭐 주식 투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니까 저렇게 맞출 확률 높지 않아요. 51% 맞추고 49% 틀리면 된다. 대수의 법칙상. 근데 어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저는 이때가 유상증자였거든요. 유상증자 하락. 이거 62만 원인데요. 와, 나 진짜 여기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산주는 제가 백두산 가서 느낀 게 있거든요. 하늘이 도와야지 뭐라도 되는구나. 뭐 천지를 보러 가는데 2번을 올라갔어요. 2번을. 올라갈 기회가 이틀 있어. 3박 4일이었으니까. 2번 다 입산 통제. 2번 다 장백산만 볼 수 있었던. 심지어 우리가 한국 오는 날은 장백산도 못 올라가는. 그래서 거의 3박 4일 내내 천지는 열리지가 않았었는데 하늘의 뜻이잖아요. 근데 방산주는 사실은 최근 2년 동안 호황이 온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전쟁 때문이에요. 근데 또 제로가 나왔죠. 인도와 파키스탄.
그러니까 지금 세계의 화약고들에서 다 전쟁이 나오는 거야. 러시아, 동유럽, 중동, 거기에 인도와 파키스탄. 사실 저는 좀 겁도 나요. 뭐가 겁날까요? 중국과 대만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북한? 겁도 나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방산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 누군가 피를 흘리고 어딘가 전쟁이 나야지 올라가는 게 방산주니까. 근데 어쨌든 방산주한테는 호기죠, 지금. 아주 호기가 좋은 기간이 지금 굉장히 오래되고 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 아니라 오늘 역시 또 방산주가 동반 상승을 했고요. HD 현대중공업 1.7%, 그리고 하나오션 1.9%.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대차의 시총을 꺾을 날이 올 수 있겠네요 했는데 진짜 꺾었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 5위. 방산주가 시총 5위에 들어온 건 우리나라 주식 역사상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역사상 방산주가 시총 5위에 들어온 건 처음이고 40조. 제가 강연에서 한국항공우주 살 바에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세요. 그런 강연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한국항공우주가 시총이 더 클 때예요. 한국항공우주가 한 5조, 6조 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조, 5조 될 때, 1조 정도 더 적을 때야. 근데 제가 한국전력 사지 마세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국항공우주 사지 마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사세요라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때보다 시총이 8배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8배, 9배? 그 정도 오른 거예요. 거의 10배 오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코스피 200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은 화학주죠. 화학주 전체적으로 올랐어요. 화학주. 대한유화도 올랐죠. 화학주들이 올랐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현대로템, 또 저 아래쪽에 LIG 넥슨까지 방산주가 올랐고요. DLENC, DLENC는 대림이에요. 대림산업. 우리가 대림개발, 대림산업, 이 대림아파트잖아요. 이편한 세상. 그 대림. 그리고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식으로. 건설주도 오늘 동반 상승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방산주, 화학주, 건설주, 이런 애들이 동반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그러면 동반 하락한 애들은 누구냐? 제약바이오랑 2차전지라고 보시면 돼요. SK바이오팜, 한올바이오파마, 대웅, 녹십자, 대웅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이 제약바이오죠.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세방전지, 이런 게 이제 2차전지죠. 그래서 오늘 2차전지랑 제약바이오가 약했고, 방산주, 건설주, 화학주가 강했다. 이 정도로 정리합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네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기 매매 강의를 한 2주 전쯤에 처음 선배였고, 이번 주 토요일은 오상환 국원님과 몽당연필님의 일부 단기 매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아직 링크는 달지 않았지만 그 다음 주 5월 17일 토요일 날 제가 이제 또 홍세무사님하고 콜라보로 제 단기 매매 강의를 할 건데요. 제 단기 매매 첫날 했던 게 뭐예요? 종가 매매. 어떤 종목을 하라 그랬죠? 가장 세고, 특히 재료가 나왔거나 차트상으로 신고가를 돌파하거나 그런 걸 종가 매매하라 그랬잖아. 또는 오전에 종목을 잡을 때도 똑같아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양선이 나오면서 강한 종목. 근데 재료가 나오거나, 인도 파키스탄 재료 나왔죠? 또는 차트가 신고가를 뚫거나. 그러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요즘에 가장 강한 방산주, 인도 파키스탄 재료, 역사적 신고가 다시 한번 오늘 도전? 그랬더니 언제 샀어도 9시에 사건, 10시에 사건, 11시에 사건, 12시에 사건, 1시에 사건, 2시에 사건 언제 샀어도 돈을 벌게 해주는 양선이 나온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하는 목적은 명확해요. 한 달 동안 갖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잠깐의 찰나에 돈을 벌어야 돼. 그럼 아침에 사서 저녁에 팔려면 언제 돈을 벌 수 있어요? 양봉이 나와야지. 저녁에 사서 아침에 팔 때 언제 돈 벌 수 있어요? 갭상승이 나와야지. 그래서 우리 단기 매매자들은 갭상승과 양봉을 노려야지, 음선이나 개파락 나오는 종목을 따라가는 건 매매를 정말 잘하게 됐을 때, 오늘은 갭상승 종목이나 양봉 종목 다 시원찮아. 그러면 음선이나 개파락한 종목을 찾아도 되지만 그 정도의 실력이 아니라면 거래가 많고 주도 산업이면서 차트가 좋고 재료가 나왔으면서 그 정도? 그래서 이 종목은 인도 파키스탄 재료, 방산주가 주도주, 역사적 신고가 이 정도만 봐도 오늘 강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오리엔트 전공은 올랐습니다. 오리엔트 전공은 대표적인 이재명 관련주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사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악재가 나왔죠. 어떤 악재가 나왔어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근데 오늘은 또 호재가 나왔으니까 올라갔겠죠. 어떤 호재야? 그 파기환송이 뭐냐면 원래 1심은
유죄였고요. 2심은 무죄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1심은 지방법원은 유죄, 2심은 고등법원이에요. 고등법원은 무죄. 그래서 그 상급법원인 대법원으로 갔는데 야 이거 유죄 같은데 유죄 파기환송. 근데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고등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등법원으로 갔어. 그럼 고등법원에 가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뭐 1차 재판, 2차 재판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재료가 나왔잖아. 서울 고등법원에서 그냥 대선 끝나고 할게. 그럼 뭐 대선까지는 사법 리스크는 전혀 없는 거고 더 이상 이제는 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오늘 이재명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오늘 개파락이 많이 나오고 양손이 나와서 개파락을 공략하신 분들은 뭐 수익이 났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파락을 공략하는 거는 우리 예전으로 치면 상한가 따라잡기가 있고 하한가 따라잡기가 있었는데 보통 평상시에는 상한가 따라잡기로 큰 돈을 벌고 매매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핫다도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매매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개파락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은 안 하는 게 좋다 아까 설명드린 거고 하나오션 하나시스템도 역시 똑같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똑같아요.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거래가 쓰고 그리고 방산주, 주도테마, 인벤티지랩 인벤티지랩은 이거 역사적 신고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관심 가졌겠죠? 3만원 돌파하면 신고가인데 그럼 3만원 돌파했네요. 그죠? 3만원 갭으로 돌파하고 한 번 더 양손으로 돌파하고 오늘 또 갭으로 돌파하고 해서 3만원 돌파한 게 엊그제 같은데 6만원 커까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강한 종목들에 달라붙는 게 단기 매매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x4 오랜만에 상한가 다시 나왔는데요. 4x4는 퓨리오사 관련주, 퓨리오사는 AI 우리나라 국내 굉장히 기술 좋은 기업, 외국에 인수될 뻔한. 근데 그 퓨리오사가 오늘 왜 상한가 갔냐? 이재명 관련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이재명 대표가 퓨리오사에 방문을 했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오늘 해석하면 돼요. 뭐 상지건설도 당연히 이재명 관련주니까 오늘은 이재명 관련주가 거래가 터지면서 많이 올랐고 방산주가 시총이 원래 큰 방산주들이 역사적 신고가를 치면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한가 종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리엔트 바이오나 뭐 이런 종목들이 이재명 관련주에 플러스 평화홀딩스나 이런 종목은 김문수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연휴 동안 나왔던 재료가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됐고 근데 또 어제 오늘 막 나오는 재료가 한덕수 총리랑 뭐 단일화 협상을 시작한다 이런 게 또 이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범 여권에서는 김문수 관련주에 한덕수 관련주 그리고 범 야권에서는 이재명 관련주 이렇게 대선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선 관련주가 아니고 좀 시총이 큰 종목이 이렇게 눈엔 안 들어와요. 눈엔 거의 다 안 들어오고 대부분이 대선 관련주인데 대선 관련주가 아니고 야 너가 그래도 오늘 잘 움직였다라고 할 만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인벤티지랩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도 쓰고 신고가인데 얘는 비만치료제 비만치료제 라인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오늘 대형주에서는 방산주, 소형주에서는 대선 관련주 그리고 이렇게 틈새 테마로 비만치료제 요 정도를 오늘 이런 거래대금 시가총액 상승률 상에서 뽑아내고 공부를 했으면 공부 잘하신 거 나는 그런 공부 혼자 못하는데요 그럼 저랑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링크 확인하시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에 참석하시거나 치맥 파티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고요. 첫 번째 줄 시작합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